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꾸며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올해 2025년 부산 구포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지금도 그곳에 가보면 그 흔적을 느낄 수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시작해볼까요? 부산 구포 재개발구역. 여러분도 뉴스에서 보셨을 겁니다. 요즘 전국 어디를 가도 재개발, 재건축이 한창이죠. 오래된 동네들이 하나둘씩 사라지고 그 자리에 높은 아파트들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그 마지막 남은 골목 한편에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작은 이야기 하나가 있었습니다. 허물어진 담벼락 옆 오래된 대문 앞, 철거를 기다리는 빈집 앞에 한 개가 앉아 있었어요. 갈색 털은 군데군데 휘어지고 눈가에는 세월이 고스란히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그 개를 다리라고 불렀어요. 다리는 강아지 때부터 할머니와 함께 살았습니다. 할머니 이름은 김옥분. 올해 85이셨어요. 평생을 구포 그 동네에서 사셨던 분입니다. 젊은 시절엔 시장에서 채소 장사를 하셨고 남편은 오래전에 돌아가시고 자식들은 다 서울로 올라가 버렸죠. 혼자 남은 그 작은 집, 20평도 안 되는 단칸방에서 할머니는 다리 하나만 키우셨습니다. 아침이면 할머니는 다리 밥그릇에 따뜻한 밥을 담아주시곤 했어요. 자기가 먹던 된장찌개에 밥을 말아서요. 달아, 잘 먹어라. 오늘도 우리 둘이 건강하게 하루 보내자. 저녁이면 동네 한 바퀴 산책을 다녀오곤 했습니다. 할머니 걸음은 많이 느렸어요. 허리도 굽으시고 무릎도 안 좋으셔서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으셨죠. 하지만 다리는 절대 앞서가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할머니 발걸음에 맞춰서 천천히 함께 걸었어요. 이웃집 아줌마가 그러더래요. 다리 참 기특하다. 할머니가 쉬면 같이 쉬고 걸으면 같이 걷고 저런 게 진짜 가족이제. 그렇게 15년이 흘렀습니다. 2019년 가을 재개발 소식이 떨어졌어요. 구포 일대가 전부 철거된다는 거였죠. 보상금 협상이 시작되고 하나둘씩 사람들이 이사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처음엔 버티셨어요. 동사무소 직원이 찾아와도 나는 여기서 죽을 거다. 어디 가서 살겠노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결국엔 서울에 사는 큰아들이 내려와서 모셔갔어요. 그날이 2020년 3월 15일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집을 나서기 전 다리 머리를 한참 쓰다듬으셨답니다. 옆집 할아버지가 그 모습을 봤다고 해요. 할머니는 울고 계셨대요. 소리 없이 눈물만 주르륵 흘리면서 달아 미안하다. 너를 데려갈 수가 없네. 큰아들네 집이 아파트라 걔를 못 키운단다. 관리실에서 안 된다고 하더라. 근데 걱정 마라. 내가 며칠만 있다가 다시 올게. 곧 돌아올 거야. 금방 온다. 여기서 잠깐만 기다리라. 다리는 할머니 손을 하았어요. 꼬리를 흔들면서 할머니는 택시에 올라타셨고 택시는 천천히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다리는 그 택시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서서 지켜봤어요. 그리고 그날 이후 다리는 매일 그 자리에서 할머니를 기다렸습니다. 처음 사흘 동안 다리는 아무것도 먹지 않았어요. 옆집 아저씨가 밥을 가져다 줘도 고개를 돌렸습니다. 물도 거의 마시지 않았어요. 그저 할머니가 사라진 그 골목 입구만 하루 종일 바라봤습니다. 걔도 저렇게 슬퍼하나?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어요. 다리는 점점 말라갔습니다. 갈비뼈가 드러날 정도로 야위었죠. 털에서는 윤기가 사라졌고 눈빛도 흐려졌어요. 철물점 아저씨가 억지로 밥을 입에 넣어주려 했지만 다리는 삼키지 않고 뱉어냈습니다. 마치 할머니가 주는 밥이 아니면 안 먹겠다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동네는 거의 비었어요. 철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포클레인이 들어와서 집들을 부수기 시작했습니다. 쿵쿵쿵 벽이 무너지는 소리, 철근이 꺾이는 소리, 먼지가 자욱하게 피어올랐어요. 다리가 살던 집도 철거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리는 그 앞을 떠나지 않았어요. 작업반장이 다리를 보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게 때문에 못 부수겠네. 어떡하노? 결국 그 집만 마지막까지 남겨두기로 했어요. 다리가 있으니까. 하지만 대문은 사라졌습니다.
담벼락도 반쯤 무너졌어요. 다리는 그 무너진 담벼락 옆 대문이 있던 자리에 계속 앉아 있었습니다. 비가 왔습니다. 장마철이었어요. 하루 종일 비가 쏟아졌는데 다리는 피할 곳도 없이 그 자리에 앉아서 비를 맞았습니다. 온몸이 흠뻑 젖었어요. 물이 뚝뚝 떨어지는 털, 떨고 있는 몸. 지나가던 사람들이 안쓰러워했지만 다리를 데려가려고 하면 다리는 뒤로 물러섰어요. 으르렁거리지는 않았어요. 그저 고개를 저을 뿐이었습니다. 나는 여기 있어야 해. 할머니가 오는데 내가 없으면 어떡해. 그렇게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습니다. 다리는 이제 쓰레기통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살기 위해서는 먹어야 했으니까요. 편의점 뒤 쓰레기통에서 버려진 삼각김밥을 찾아냈고 치킨집 쓰레기 봉투에서 뼈다귀를 주워 먹었습니다. 어느 날은 상한 음식을 먹었는지 하루 종일 토하고 설사를 했어요. 그래도 다리는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부산이라고 춥지 않은 게 아니에요. 특히 그해 겨울은 유난히 추웠습니다. 영하로 떨어지는 날이 많았어요. 다리는 떨었습니다. 온몸을 웅크리고 꼬리로 코를 감싸고 그렇게 밤을 버텼어요. 새벽이면 다리 몸에 서리가 내려앉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 청소하시던 할머니가 다리를 발견하고 깜짝 놀랐어요. 다리가 움직이지 않았거든요. 돌아가신 줄 알고 가까이 가봤더니 숨은 쉬고 있었어요. 다만 너무 추워서 얼어붙어 있었던 거죠. 이게가 진짜 죽겠네. 그 할머니가 집에 가서 담요를 가져왔습니다. 오래된 담요였지만 따뜻했어요. 다리 몸에 덮어주면서 말했어요. 야, 걔야. 그 사람 안 온다. 이제 포기해라. 하지만 다리는 담요 속에서도 고개를 들어 골목 입구를 바라봤습니다. 그 모습을 본 청소할머니는 한참을 서 있었어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서 남은 밥을 싸왔습니다. 먹어라. 굶어 죽으면 안 되지. 다리는 처음으로 그 밥을 먹었습니다. 천천히 조금씩. 그게 2020년 12월이었어요. 그 후로 청소할머니는 매일 아침 다리에게 밥을 가져다 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남은 밥이었지만 나중에는 따로 해서 가져왔어요. 우리 집 개도 이렇게 안 챙기는데 왜 이러는지 모르겠네. 중얼거리면서도 할머니는 매일 왔어요. 2021년 봄. 철거는 거의 끝났고 동네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다리가 있는 그 집만 덩그러니 남아 있었어요. 완전히 부서진 건 아니었지만 사람이 살 수 있는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벽은 금이 가 있었고 지붕 일부는 무너져 있었고 창문은 다 깨져 있었어요. 다리는 그 집 현관 계단에 앉아 있었습니다. 비가 오면 처마 밑으로 들어가고 추우면 집 안구석에 웅크리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다리에 소문이 퍼진 거예요. 청소 할머니가 동네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어요. 저기 구포 재개발 지역의 개 한 마리가 주인을 기다리면서 5년째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고. 처음엔 사람들이 믿지 않았어요. 개가 그렇게까지 하겠나? 하지만 직접 보러 간 사람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한 중년 남성이 다리를 보러 왔어요. 그는 예전에 개를 키웠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개도 비슷하게 주인을 기다리다가 죽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남성은 다리를 한참 바라보다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일주일에 한 번씩 다리를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개 사료를 사서요. 야, 달아. 나왔다. 밥 먹어라. 다리는 처음엔 경계했지만 점점 마음을 열었어요. 꼬리를 살짝 흔들기도 했습니다. 그 남성 이름은 박철수. 구포에서 식당을 하는 분이었어요. 우리 식당에서 고기 남으면 가져올게. 너 좋아하는 거 알아? 박철수 씨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식당에서 손님이 남긴 고기, 안 팔린 고기를 싸서 다리에게 가져다 줬어요. 다리는 처음으로 고기를 먹어봤습니다. 삼겹살, 갈비. 할머니가 살아계실 때는 한 번도 먹어본 적 없는 거였죠. 맛있지? 많이 먹어라. 다리는 고기를 천천히 씹었어요. 그리고 박철수 씨를 올려다봤습니다. 눈빛이 조금 부드러워진 것 같았어요. 2021년 여름. 이제 다리를 아는 사람이 늘어났습니다. SNS에도 다리 이야기가 올라왔어요. 부산 구포에 주인을 기다리는 개가 있다는 글이 퍼지면서
사람들이 하나둘씩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진만 찍고 갔어요. 어떤 사람은 먹을 것을 두고 갔고요. 어떤 사람은 한참을 앉아서 다리와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대학생 한 명이 다리를 보러 왔어요. 여학생이었는데 자기도 할머니랑 살았다고 했어요. 할머니가 작년에 돌아가셨대요. 그 학생은 다리 옆에 앉아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달아, 너는 좋겠다. 아직도 기다릴 사람이 있잖아. 나는 이제 기다려도 안 와. 다리는 그 학생 손을 하야줬어요. 위로하듯이. 학생은 그 후로도 한 달에 한 번씩 다리를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기일이 되면 꼭 왔어요. 다리에게 이야기하면서 울고, 그러고 나면 조금 나아진다고 했습니다. 2022년 가을. 이제 다리는 동네 사람들에게 완전히 받아들여졌어요. 아니, 가족이 되었다고 해야 맞을 것 같네요. 아침에는 청소할머니가 밥을 가져다 주고, 점심에는 근처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이 삼각김밥을 가져다 주고, 저녁에는 박철수 씨가 고기를 가져다 줬어요. 동네 아이들은 학교 가는 길에 다리를 쓰다듬고 갔습니다. 다리야, 나 갔다 올게. 다리는 꼬리를 흔들어 배웅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다리가 자는 곳이 너무 열악했던 겁니다. 무너진 집은 비바람을 제대로 막아주지 못했어요. 2022년 겨울, 또다시 한파가 왔습니다. 다리는 이제 나이가 많았어요. 17살. 사람 나이로 치면 80이 넘은 거죠. 추위를 견디기가 점점 힘들어졌습니다. 어느 날, 박철수 씨가 다리를 보러 왔다가 깜짝 놀랐어요. 다리가 심하게 떨고 있었거든요. 아, 안 되겠다. 이러다 진짜 얼어 죽겠네. 박철수 씨는 동네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청소할머니, 편의점 주인, 철물점 아저씨, 빵집 아줌마. 다들 모였어요. 우리 다리한테 집 하나 지어줍시다. 제대로 된 집으로요. 모두가 동의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작업이 시작됐어요. 철물점 아저씨가 나무 판자를 가져왔고, 박철수 씨가 목과 망치를 들고 왔어요. 빵집 아줌마는 페인트를, 청소할머니는 헌이불을 가져왔습니다. 하루 종일 땀을 흘리며 집을 지었어요. 크지는 않았지만 비바람은 확실히 막을 수 있는 집이었습니다. 지붕도 제대로 올리고 바닥에는 스티로폼을 깔아서 단열도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입구에 작은 팻말을 달았습니다. 다리네 집. 다리는 그 집을 보고 처음에는 들어가지 않았어요. 낯선 게 무서웠던 것 같아요. 하지만 박철수 씨가 안으로 들어가서 손짓하자 다리도 천천히 들어왔습니다. 따뜻했어요. 바람도 안 들어왔고 이불도 푹신했어요. 다리는 그날 몇 년 만에 처음으로 편하게 잠을 잤습니다. 다음 날 아침 사람들이 와서 확인했을 때 다리는 집 안에서 자고 있었어요. 코를 골면서요. 아이고, 우리 다리 편하게 자네. 모두가 웃었습니다. 그 후로 다리의 삶은 조금 나아졌어요. 적어도 따뜻한 곳에서 잘 수 있었고 매일 밥을 먹을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다리는 여전히 매일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할머니가 오는 길을 바라보면서요. 2023년. 다리는 이제 18살이었어요. 걸음이 많이 느려졌습니다. 한쪽 다리를 절었고 시력도 많이 나빠졌어요. 하지만 그래도 매일 아침이면 집 밖으로 나와서 앉아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다리를 보면서 묘한 감정을 느꼈어요. 참 대단하다. 8년째 기다리네. 저 할머니는 뭐 하시나? 한 번이라도 와봐야 되는 거 아닌가? 어떤 사람은 할머니를 찾으려고 노력도 했어요. 하지만 할머니 연락처를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큰아들이 서울 어디 산다는 것만 알았지 정확한 주소는 몰랐어요. 그리고 사실 할머니도 힘드셨을 겁니다. 서울에 올라가신 할머니는 아들 집에 얹혀 사셨어요. 며느리 눈치를 보면서요. 매일 다리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밤마다 울었을 거고요. 다리 밥은 먹고 있을까? 다리 추우면 어떡하노? 하지만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집도 없어졌고 몸도 불편하고 아들이 허락하지 않았으니까요. 2024년. 다리는 19살이 되었어요. 이제 거의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집에서 나오는 것도 힘들어했어요. 하지만 그래도 매일 아침이면 기어서라도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앉아서
그 길을 바라봤어요. 박철수 씨가 걱정했어요. 달아, 이제 그만 기다려라. 안 온다? 그 할머니 안 와. 하지만 다리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할머니는 온다고 했어. 금방 온다고 했어. 사람들은 다리를 보면서 울었습니다. 슬퍼서가 아니라 감동해서였어요. 저 개는 끝까지 믿는구나. 배신당했어도 버림받았어도 끝까지 할머니를 믿네. 그 모습이 사람들 마음을 움직였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 부모님께 전화했습니다. 엄마, 보고 싶어요. 어떤 사람은 오래 연락 안 했던 친구에게 연락했어요. 야, 잘 지내? 다리는 그렇게 사람들 마음을 바꿔놓고 있었습니다. 2024년 겨울, 다리는 이제 거의 움직이지 못했어요. 몸무게도 많이 빠졌고 숨 쉬는 것도 힘들어했습니다. 수의사를 불러서 진찰을 받았어요. 수의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심장이 많이 약해졌어요. 나이가 많아서 언제 가도 이상하지 않을 상태예요. 사람들은 슬펐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생명이란 게 그런 거니까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다리를 편하게 해주기로 했어요. 매일 맛있는 것을 가져다 주고 따뜻하게 해주고 옆에 있어주기로 했습니다. 2025년 1월, 눈이 내렸어요. 한방눈이었습니다. 다리는 집 밖으로 나와서 눈을 바라봤어요. 하얀 눈이 하늘에서 내려와 땅을 덮었습니다. 박철수 씨가 다리 옆에 앉았어요. 달아, 예쁘제? 눈. 다리는 고개를 끄덕이는 것 같았어요. 그날 저녁 박철수 씨는 최고급 한우를 사왔습니다. 비싼 거였지만 다리를 위해서라면 아깝지 않았어요. 달아, 이거 먹어봐. 진짜 맛있다. 다리는 천천히 고기를 먹었어요. 씹는 힘도 없어서 거의 삼키다시피 했지만 그래도 먹었습니다. 맛있지? 다리가 박철수 씨를 올려다봤어요. 눈빛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고마워요. 1월 28일 새벽. 눈이 그쳤어요. 하늘은 맑았고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다리는 자기 집 앞에 조용히 누웠어요. 숨소리가 점점 약해졌습니다. 그리고 새벽 4시쯤 다리는 마지막 숨을 내쉬었습니다. 조용히 평화롭게. 아침이 되어 청소 할머니가 밥을 들고 왔어요. 달아, 밥 먹어라. 오늘은 미역국에 밥 말아왔다. 하지만 다리는 대답이 없었어요. 할머니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다리 몸을 흔들었어요. 달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달아? 일어나라. 할머니는 천천히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다리를 안았습니다. 달아? 수고했다. 이제 편히 쉬어라. 할머니는 울었어요. 소식을 들은 박철수 씨가 달려왔습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생도 왔고 빵집 아줌마도 왔어요. 다리를 아는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였습니다. 모두가 울었어요. 그날 저녁 다리를 위한 작은 추모식이 열렸습니다. 촛불을 켜고 다리가 좋아하던 음식들을 놓았어요. 박철수 씨가 말했습니다. 다리는 우리에게 가르쳐줬습니다. 진짜 사랑이 뭔지, 진짜 기다림이 뭔지. 8년 동안 한 자리를 지키면서 끝까지 할머니를 믿었어요. 우리는 그런 적이 있었나요? 누군가를 그렇게 사랑해 본 적이? 모두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리는 할머니 만나러 갔을 거예요. 하늘나라에서요. 이제 다시 만났을 겁니다. 할머니가 달아, 잘 기다렸다. 우리 이제 다시는 떨어지지 말자 하고 안아주셨을 거예요. 사람들은 그 말에 위로를 받았습니다. 다리는 구포 근처 작은 동산에 묻혔어요. 사람들이 정성껏 묘를 만들었습니다. 돌로 테두리를 만들고 꽃을 심었어요. 그리고 작은 비석을 세웠습니다. 다리 2005-2025 세상에서 가장 충실했던 게 지금도 그 묘에는 누군가 꽃을 가져다 놓습니다. 촛불도 켜놓고요. 그런데 말이에요. 아직도 다리가 죽은 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끔 구포에 처음 오는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혹시 여기 다리라는 게 아세요? SNS에서 봤는데. 그러면 동네 사람들은 슬픈 표정으로 대답해요. 다리는 올해 초에 갔어요. 아, 그렇구나. 그 사람들도 슬퍼합니다. 직접 본 적도 없는 개를 위해서요.
그만큼 다리의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 마음에 남았던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저는 다리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한참을 울었습니다. 왜 울었는지 아세요? 다리가 불쌍해서가 아니에요. 다리가 보여준 그 사랑, 그 기다림, 그 믿음이 너무 아름다웠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언제 마지막으로 누군가를 그렇게 기다려봤습니까? 조건 없이, 의심 없이, 끝까지? 우리는 언제 마지막으로 누군가를 그렇게 믿어봤습니까? 돌아온다고 했으니까 돌아올 거야라고? 요즘 세상은 너무 빨라요. 사람들은 조금만 기다리면 짜증을 냅니다. 배달이 10분만 늦어도 화를 내고 답장이 하루만 안 와도 불안해해요. 하지만 다리는 8년을 기다렸습니다.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배가 고파도 추워도 아파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게 사랑이었으니까요.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혹시 지금 기다리고 있는 누군가가 있으신가요? 아니면 당신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나요? 전화 한 통이 어려운 세상이지만 오늘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잘 지내? 보고 싶어. 고마워. 그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다리를 지탱하게 했던 그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연락하세요. 부모님께 전화하세요. 오래 연락 안 한 친구에게 메시지 보내세요. 내일은 늦을 수도 있으니까요. 다리가 우리에게 남긴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사랑은 기다림이고, 기다림은 믿음이고, 믿음은 끝까지 지키는 것이다. 다리는 갔지만 그 사랑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구포에, 동네에,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들은 모든 사람들 마음속에. 여러분,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혹시 여러분도 다리처럼 누군가를 기다려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여러분을 끝까지 기다려준 누군가가 있었나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오늘 꼭 연락하세요. 안녕히 계세요.